자, 1부에서 제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오늘 박영선 의원이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공개한 최순실 씨의 육성 녹음 파일, 이걸 가지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길지 않은 내용인데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즉 최순실 씨의 육성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고 그에 대한 해설을 서복현 기자와 잠시 또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예.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네.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네.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물론 그걸 통해서 왔고 네네. 그냥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네네.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저기 보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네.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네.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들려드릴 육성 녹음의 절반만 우선 들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좀 서복현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JTBC도 간접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들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입국 전까지만이라고 입국 전에 통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제가 일부에서 전해드렸는데 이후에 박영선 의원과 연결하면서 날짜가 확정이 10월 됐죠. 27일. 그렇죠. 27일.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24일에 저희들이 태블릿 PC를 보도해드렸고, 그렇죠. 30일에 최순실 씨가 갑자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31시간 동안 호텔에서 자유시간을 가졌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태블릿 PC 보도 사흘 뒤에 이제 통화가 이루어진 건데요. 그런데 예. 27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 지금 지인을 통해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저런 지시를 내렸는데 27일은 바로 세계일보와 최순실 씨의 인터뷰가 나간 날입니다. 예, 그 인터뷰는 내용은 태블릿 PC는 자신은 쓸 줄 모른다. 어떻게 구했는지 좀 경위를 밝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예. 최 씨는 안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도 사건 은폐 지시를 내리고 또 외부 공개적으로도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부인하는 이렇게 양쪽으로서 모두 공식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아무튼 그리고 잠깐 그 일부에서 나온 얘기, 박영선 의원과의 예,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 잠깐 좀 정리해 드리자면, 예.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지금 그 파일 두 뭉치로 해서 저희가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데,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고영태 씨는 아닙니다. 예. 여기 이제 고 씨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나오니까, 그렇죠. 고영태 씨는 아닌데 재단 관련자라고 얘기했고, 예. 박 의원은 내일 그것을 누구인지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뭐 일부에서 뭐 누구 K재단의 누구다 얘기가 나오는데, 예. 뭐 이건 녹취록을 입수한 박영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죠. 그건 내일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 단어 중에 가방 회사 빌모라고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 납품했다고 하지 말아라. 가방은 발레밀로인가 그걸 통해서라는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예. 근데 사실 발레밀로가 아니라 빌로밀로인데요. 고영태 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고영태 씨 회사는 박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납품을 했는데 지금 이 말은 가방 관계 납품했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결국은 자신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가방을 납품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 회사를 통해서 빌로밀로라는 회사를 통해서 납품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해라. 그러니까 고 씨와 박 대통령 또 자신과의 관계를 감추려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고원 기획을 얘기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고원 기획은 고영태 씨 그리고 자신의 개명한 이름 최서원의 원자, 예. 보통 그렇게들 많이 따곤 하죠. 예.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고 씨와 자신의 관계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고원기획은 고영태 씨와 공동으로 운영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이 회사를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고 씨와의 이 관계를 숨기려 했던 것이고 또 하나 보면 고 씨와 관련해서 도움받으려다가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부분은 본인과 고 씨와의 관계를 역시 은폐하려는 이런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들려드릴 녹취 파일의 첫 번째 부분은 들려드렸고 지금 설명을 들었고, 예. 두 번째 파일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예.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예.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예. 예. 아주 그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예.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예. 예. 이걸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요. 예. 맨 첫마디는 큰일 났네. 마지막은 다 죽어였습니다. 예. 뭐 이번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큰일 났네, 다 죽어 이런 부분은 그만큼 최 씨가 다급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완전 조작품이고 이거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된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조작품이라는 게 뭔지 확실히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예. 일단 물건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시점을 봐야죠. 24일에 태블릿 PC가 공개가 됐고 저희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27일에 통화를 하면서 그걸 누가 훔쳐가지고 조작한 걸로 해달라.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라는 것은 JTBC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JTBC가 마치 그것을 뭐 조작해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꾸며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태블릿 PC라고 적시해서 얘기하진 않았으나 그렇죠. 예. 이건 뭐 바보가 아닌다며야 예, 예. 정황을 알면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태블릿 PC를 지칭을 했다면요, 최 씨가 예. 물론 가정이지만 뭐 합리적인 상식적인 가정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최 씨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른다고 했고 예. 또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조사를 귀국하기 사흘 전에 이미 지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태블릿 PC의 존재를 알았고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작품이다,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몰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예. 또 이 부분은 뭐 아까 박영선 의원도 얘기했지만 조작품으로 훔쳐갔다고 몰아야 된다는 건 결국은 위증을 이렇게 교사했다 이렇게 예.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성헌으로부터 뭐 돈을 뭐 요구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라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면? 중심 인물이 사실 두 인물이었죠. 고영태 씨가 중심 인물이었고요. 예. 핵심 인물이었고요. 또 한 명이 이성환 씨입니다. 이성환, 예. 예. 고영태 씨는 뭐 저야 만나서도 연설문 수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예, 얘기했던 예. 인물이고, 그런데 이성환 씨는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이었는데요. 역시 JTBC와 한겨레와 만나가지고 재단의 배우와 최순실 씨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최 씨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불리한 주장이었는데 그런 이 씨에게도 역시 공세를 펼친 거죠. 계획적으로 돈도 요구했던 걸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 씨를 나쁜 사람으로 공격을 해서 그의 주장을 일축시키려 했다 이렇게 예.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27일에 아까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27일 보도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도 이 씨가 협박하고 5억 원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에게 했던 그 지시와 예.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했던 반박이 똑같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뭐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뭐 SNS 카톡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음해 글들이 돌고 있습니다. 저희 JTBC가 이 태블릿 PC를 보도하게 된 경위라든가 태블릿 PC의 뭐 그 주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사실과 다른 굉장히 음해성 글들이 돌면서 이게 어떤 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헌재가 지금 뭐 재판 중에 있고 특검도 수사 중에 있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예, 그렇죠. 이른바 이제 그 자칭 보수라고 하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건강한 보수로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 그래서 이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글들을 돌리고 있는데 받아보는 분들께서 적당히 잘 가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내일 박 의원이 누구인지라고 예. 공개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제 지금 이 재단 관련 지인이라고 했는데 이미 재단 관련 지인이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하고 은폐를 했던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예, 예. 미르재단의 뭐 재단의 사무부 총장을 이용해서 컴퓨터도 부수고 예. 또 차은택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화 콘텐츠 사업은 너가 맡은 것으로 해라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과연 그 지시를 받아서 조작품이다 훔쳤다는 이런 그 위증 교사를 어느 선까지 퍼뜨렸는지도 아마 예. 내일 정도에는 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군지 저희들이 충분히 뭐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발표한 박 의원 본인의 발표를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